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현재 반생명적 흐름을 교회의 본연적 가치인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흐름으로 돌려놓고자 애쓰고자 이렇게 합니다. 2005년 10월 5일 가톨릭 교회는 생명 경시의 거센 흐름에 맞서는 의미 있는 큰 걸음을 내딛는다.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탄생한 것이다. 생명위원회는 생명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운동본부와 가톨릭 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연구본부로 꾸려졌다. 특히 의료연구본부에 가톨릭 세포치료사업단을 설치해 성체줄기세포 연구와 임상실험 지원에 나섰다. 생명윤리 분야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난치병 치료에 헌신하는 분들에게 격려와 도움을 주는 역할을 분명하게 할 것입니다. 생명위원회는 또 생명의 신비상을 제정해 생명문화 전파에 힘쓴 이들을 격려하고 성체줄기세포 연구 등 학문적인 연구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다. 생명위원회의 두 축 가운데 하나인 생명운동본부는 출범 이후부터 교회 안팎에 생명의 존엄함을 알리고 교육하는 사업에 주력해왔으며 인간 생명을 수호하는 의학적, 문화적 기반을 확산하고 인간 생명 존중 의식을 고양하는 교육과 연대 등에 힘써왔다. 그리고 생명 수호 활동을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012년부터는 각 본당마다 생명분과를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본당 생명교사를 양성해 찾아가는 생명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저출산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다양한 생명 문제에 대응해 교회적 대안을 찾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낙태 문제뿐만 아니라 또 자살에 관련된 문제, 또 안락사에 관련된 문제, 또 연명의료 문제, 또 응급 피임에 관련된 문제, 또 최근에 이제 난임과 또 시험관학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도 저희가 마련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난 7월 가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에 문을 연 나프로 임신센터 지원. 10년 전부터 설립을 준비해온 위원회는 프로그램에 파견될 봉사자를 양성하며 난임 부부들이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새 생명을 출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나프로 임신법은 소위 말하는 수정란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어떤 종교를 믿으시든 윤리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그런 자연적인 임신법이 되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면이나 안전도나 모든 면에서 시험관보다는 우월할 수 있습니다. 난임은 환자가 아닙니다. 난임은 다만 임신을 못할 뿐이지 환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 그 자체를 바꾸는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다. 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와 함께 또 다른 축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의료연구본부의 핵심 가톨릭 세포치료사업단이다. 사업단은 세포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성체줄기세포 연구와 치료제 개발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세포치료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세포 생산시설을 갖추고 성체줄기세포 임상시험을 통해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 사실 세포치료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치유의 능력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세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생체 적합 물질을 이용해서 어떤 몸에 손상당한 부분에다가 이제 재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인데 각 8개 산하병원에 세포치료센터가 있고 서로 모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의논해가지고 최신의 그런 치료들을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거두었다.
난치성 신경계 퇴행성 질환에도 지금 접목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근골격계 또 다양한 또 현대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그 면역 질환 이런데 이 성체줄기세포를 가지고 임상을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단에서 마련한 세포치료사에서 마련한 우리가 카톨릭 마스터 세포, 이것은 중간접 줄기세포인데 골수율의 중간세포인데 이것의 어떤 퀄리티, 어떻게 보면 줄기세포의 어떤 기능을 보면 아마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줄기세포입니다. 이에 앞서 2010년엔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주관한 2010 암 정복과제 지원 사업에 가톨릭 세포치료 사업단이 선정되기도 했다. 성체줄기세포의 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금 현재의 수준은 전임상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끝나서 임상 적용을 하는 일부 직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체줄기세포가 단순하게 세포치료제가 갖고 있는 한계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그 100%의 그건 아닐지 몰라도 현재 많이 현대의학에서 그 난치성을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년 이내에 몇몇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성체줄기세포를 통해서 극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황우석 박사 사태 이후에 교회가 생명위원회 그리고 생명대학원을 설립했습니다. 그 필요성은 어디서 출발한 건가요? 네, 교회는 항상 그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그 환자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쭉 해왔는 2000년 동안 해왔는데 이제는 좀 본격적인 대안을 체계 있게 제시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오히려 황우석 교수의 사건이 그런 촉발제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잘못된 보도 때문에 대중들이 잘못된 인식을 할 수도 있었으니 이제 우리가 올바른 된 그 아직도 미흡합니다만 같이 확산을 하자 해서 생명위원회를 만들고 일종의 운동본부도 있고 거기에 또 대안을 할 수 있는 세포치료 사업단을 해서 천주교회가 사실은 종교 중에 이렇게 경제력이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경제력이 큰 걸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100억을 투자해서 세포치료 사업단을 만들어서 네. 대학병원 중에 지금도 아마 선두그룹의 세포 배양실을 가지고 있고 연구를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명대학원 같은 경우는 인문학 분야에서 좀 제대로 체계 있게 접근을 하자 해서 생명대학원을 세우고 예. 거기서 생명윤리 전공, 생명문화 전공. 네, 그랬는데 전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염주교님이 박해 시대에도 교회는 교육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정신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을 한번 생각해봐라 해서 이제 네. 생명대학원이 이렇게 출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면서 생소했거든요. 나프로 임신법. 예. 생소한데요, 정말. 우선 그 시간 아기를 얻기 위해서는 이 많은 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여성분한테 이제 여성 호르몬 주사를 투여해서 많은 이제 배란을 유도하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난자를 채취해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복통이나 이 상당히 심각한 통증이 또 많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시간 아기 중에 성공이 되든 안 되든 나머지 냉동 보관된 비하는 또 나중에 버려지고 하는 이제 그런 조금 종교적인 문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위적인 또 시술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프로가 이제 거기는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관 시술을 반대하고 또 아까 말했던 배아줄기 세포를 반대하고 하면서 이제 여러 대안을 또 교회에서도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한 사업이 성체줄기 세포 연구입니다. 이건 무엇인지 일단 배아줄기 세포와 어떻게 다른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네. 일단 그 성체줄기 세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이타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이제 헌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어떤 그런 이제 체내에 있는 혈액을 이제 제공하는 건데, 그러니까 조혈모 세포 이식도 어떻게 보면은 커다란 범주의 이제 성체줄기 세포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체줄기 세포의 근본적인 핵심은 이제 전혀 자기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뭐 골수를 뽑는다든가 조직을 얻어서 또는 이런 혈액을 얻어서 그걸 통해서 연구를 해서 어떤 치유 능력을 갖도록 부여해서 그 세포를 다시 병든 사람들한테 제공해서 뭐 재생 몸의 어떤 망가진 조직을 재생시킨다든가 또는 뭐 암 치료에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성체 줄기세포 치료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배아라는 것이 생명의 하나의 종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가르침은 이제 생명 그 자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너무 불쌍한 사람, 난치병에 걸린 사람을 물론 고치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생각하고 이제 새로운 치료적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그 비윤리적이거나 또는 어떤 비종교적인 방법까지도 총동원한다는 것이 마치 기정사실화된다든가 수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과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배아줄기세포보다는 성체줄기세포를 연구에 더 우리가 매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길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음에도 이 성체줄기세포 연구에 지금 100억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게 바로 가톨릭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치병 환자들에 대한 연민 없이 괜히 교리 수호에만 급급한 그런 종교가 아니라 정말 실천적으로 현장에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뭐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우리가 그 정성을 쏟아야 되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그 당시 이제 어르신들께서 결정을 하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직접 성체줄기세포를 기증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렇죠. 지금 들어서 알았어요. 그게 성체줄기세포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조혈모세포 이식. 제가 기증을 했답니다. 기증을. 좋은 일 하시네요. 박수 한번 쳐야 되겠는데. 박수까지는 하이파이브 한번. 훌륭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체줄기세포 연구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 어떤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성체줄기세포 중에서 지금 가장 임상적으로 많이 이제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면역질환 계통입니다. 그래서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고 나서 난치병인 이런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생겼다든가 또는 뭐 염증성 장질환이 생겼다든가 관절 질환이 생겼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실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나라에서는 그 이식 후에 발생하는 이런 이식편대 숙주 질환에 대해서는 이 성체줄기세포, 중간의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허용할 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어떤 그 이제 판매 또 품목 허가라고 하는데요, 전문 용어로요. 그런 단계까지 이미 이른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실제 성체줄기세포가 배아줄기세포보다는 월등히 우리 인간의 사회 속에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배아줄기세포 하면 굉장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까이 올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성체줄기세포를 이제 말씀하신데 우리 몸의 가장 대표적인 성체줄기세포가 우리 골수에 있는 조혈모 세포입니다. 네. 조혈, 피를 만드는 모, 어미, 조상세포. 예. 그 조혈모 세포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필요한 적혈구나, 백혈구나, 혈소판 이런 세포들을 만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성모병원에서는 83년도에 즉 34년 전에 이미 조혈모 세포를 통해서 골수 이식을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34년 동안 굉장히 그 분야는 집중적으로 발전을 시켰고 현재도 조혈모 세포 이식을 왕성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모병원이 그 조혈모 세포 이식 센터로 조혈모 세포 이식을 1년에 한 500명 정도 하는데 이게 이제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한 5위권 내에 드는 그런 갈목할 만한 임상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대로 정말 성모병원이 조혈모 세포 이식에는 독보적이다. 이건 뭐 거의 그 성모병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기관들에서 얘기할 정도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를 써내려 왔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만나보시죠.